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는데요.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 각하 2, 인용 하나로 엇갈렸습니다. 마치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이라도 하듯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쳐 보였는데요. 이들에게는 국민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은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는데요. 임명직 법비 나부랭이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흔들어 놨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법관 한 명을 뺀 나머지 이들에게는 기준도 원칙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겠다는 듯 법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마구 싸질러댔는데요. 최소한 자신들이 내린 판결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위원을 선고한 판결마저 위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하면 이건데요. 적당히 헌법을 위반하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위헌인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내란이지만 파면당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흡사 술을 마셨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이게 헌법재판관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선고 결과보다 더 주목해야 할 건 한 총리 선고문의 행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내란 숙의 윤석열 탄핵 선고를 위해 숨겨둔 힌트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야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들도 나서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작금의 상황에 탄식만 흘러나왔는데요. 대체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해야 파면되는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인용 의견은 1명에 그쳤는데요.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들이 선고한 판결마저 뒤집는 개막장 헌재쇼를 선보였는데요. 이들이 헌재 재판관이 맞습니까? 재판관 김복형의 기각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저희 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국정 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비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건 소추 사실 중 비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비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의 행사 기한은 국회 선출 재판관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작정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청구인의 구체적인 자기 의무는 비청구인이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이후 비로소 발생하는데 비청구인의 국무회의나 담화문의 발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판관 선출 경위나 재판관 선출 통지 후 비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비청구인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14시 56분경 국회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여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7일 16시 37분경 비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재판관의 자격 요건 구비나 선출 과정에서의 헌법 및 국회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까요?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한 총리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12.3 내란 공모, 윤석열 관련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 전 국힘당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3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룬 것이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 의결 종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점입가경도 이런 점입가경이 없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 모의 연습합니까? 이걸 지금 판결이라고 내놓은 건가요? 미친 거죠.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 선거 직후 직무에 복귀하며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한 대행은 재난안전 상황실을 찾아 전국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가 큰 경북 의성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내란 수괴 대행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는데요. 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 걸까요? 이제 다음 차례는 윤석열입니다. 우선 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정지 중인 그러한 그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홍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그러한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재판관 8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총리는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마흔역 후보자를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재판관 후보자 3명이 국회에서 선출되는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들을 임명하지 않은 한 총리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담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파면까지 할 사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헌재 선고 직후 한 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했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도 한 총리가 마 후보자와 관련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마 후보자를 일단 임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려고 한 총리를 기각시켜준 걸까요? 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이 확인됐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한 총리는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반면 여당은 한 총리가 마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진짜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재판을 하랬더니 개판을 치고만 헌법재판소, 밀란이라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천막 당사라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로 계엄군들이 제주도민의 10분의 1을 학살했습니다. 어른만 죽인 게 아니라 청년, 장년,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부녀자든 갓난아이든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습니다.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천에서 10,000명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습니다.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1시간 또는 1분 1초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깨지고 있고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삶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런데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종결 후 11일, 13일 만에 다 선고했는데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심리가 종결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를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